몽이, 쫑이, 꼬몽이의 이야기.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? 몽이와의 마지막 속초 여행. 몽이는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싶을 때 아빠가 없던 게 속상한 느낌이었다. 꼼짝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던 몽이가 밤새도록 간호해주면서 안아주고 얘기해주던 아빠에게 화를 풀었다. 쳐다보지도 않더니 아빠 옆으로 가서 가슴에 얼굴을 대고 몸 한 부분을 아빠에게 꼭 붙이고 자기 시작했다. 하지만 눈이 멀어버린 그때부터 몽이는 의기소침해졌다. 풍뎅은 신봉사가 신청이를 보고 눈이 떠졌던 기적처럼 혹시 몽이도 그 좋아하던 바다를 보면 눈을 번쩍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봤다. 그래서 몽이가 파도 소리라도 듣고 바다 냄새라도 맡고 기운 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속초에 가자고 했다. 긴 시간이 아니어도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기적처럼 눈이 보여서 좋아하는 바다와 아빠 얼굴을 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. 하지만 몽이는 그 좋아하던 바다를 봐도 의욕이 없었다. 눈이 안 보이는 게 무서운 듯 꼼짝하지 않았다. 먹는 것도 겨우 받아 먹었다. 풍뎅과 돌프는 어쩌면 몽이가 너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보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닐까? 이번 여행 다녀와서 조금 지켜보자. 너무 고통스러운데 참고 있는 걸지도 몰라. 라고 했던 대화를 듣고 저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. 이 바보 몽아, 네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힘들지 말라는 말이지. 그만큼 널 사랑하니까. 엄마랑 아빠가 널 잃을까봐 너무 우니까 착한 네가 미안해져서 죽을 만큼 아픈데도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게 아닐까 걱정했던 거야. 우리는 네가 옆에 있고 싶어 한다면 절대 못 보내.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줘. 어쩌면 아직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. 몽이는 여전히 잔뜩 겁이 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얘기를 듣고는 조금 용기가 났는지 몇 발짝 걸었다. 몽이의 마지막 생일을 맞았다. 생일상을 차려주고 그들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네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라고 다시 한번 말해줬더니 그 삼키기 힘든 목으로 잘게 잘라준 고기를 받아 먹었다. 거의 20일 만의 일이었다. 마치 기적이라도 만난 듯 그들은 좋아했다. 그 칭찬에 몽이도 정말 열심히 먹어줬다. 어떻게 이런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? 하지만 밤새 너무 아픈지 외마디 신음을 냈다. 풍뎅과 돌프는 아픈 아이에게 지나친 욕심을 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. 참 이상하다. 모든 일에 익숙해지는 게 사람인가 보다. 이젠 몽이의 입에 피가 나는 것도 익숙해지고 몽이가 힘들게 호흡하는 것도 익숙해진다. 그들은 7년을 같이 살면서 익숙하지 않았던 좋지 않은 것들이 단 2달 만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에 슬펐다. 몽이는 마치 점점 종점을 향해 가듯 악화돼 갔다. 몽이는 밤이 되면 더 힘들어했다. 고통이 풍뎅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졌다.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재채기를 하는데 피가 마구 튀어나왔다. 보다 못한 돌프가 조심스럽게 결심을 하라며 안락사 얘기를 꺼냈다. 풍뎅은 멍하니 몽이를 봤다.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너무 애처로웠다. 그래서 다음 주 중을 디데이로 잡자고 동의했었다. 그 말을 들었나 보다. 그래서 서운했나 보다. 갑자기 몽이는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응가할 곳을 찾았다. 다급했는지 카펫에 조금 실수를 하고는 더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겨우 현관을 찾아내서 응가를 했다. 1달 만에 가장 많이 걸었다. 그러고는 보란듯이 밥을 너무 잘 받아 먹었다. 계란 동물이 영물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들의 안락사 얘기를 듣고 억지로 힘을 내는 것처럼 느껴졌다. 하지만 그 초인적인 힘도 하루가 더 지나자 사라졌다. 몽이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듯이 심하게 헐떡거렸다. 풍뎅이 아프지 말라고 리마디를 더 먹였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다.
다행히 약 기운이 떨어지자 조금 안정이 된 몽이. 너무 기운이 없었다. 아플 걸 아는데도 풍뎅과 돌프 앞에서는 신음을 억지로 삼키는 듯 덜 아픈 척을 했다. 제발 남의 손에 나를 죽게 하지 말아줘 라고 말하는 듯 느껴졌다. 그걸 풍뎅만 느낀 게 아니다. 돌프도 몽이 이모도 똑같이 느꼈다. 그래서 안락사 얘기는 접어버리고 다시 살려보기로 결심했다. 몽이가 발작을 심하게 하거나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거나 눈이 튀어나오는 비상사태만 아니면 절대 보내지 않기로. 다음 날 몽이는 또 희한한 짓을 했다. 사람이 오면 왈 소리를 냈다. 이것도 며칠 만인데 제자 하나가 몽이를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오자마자 5분 정도를 쉴 새 없이 짖었다. 아마 자기에게 인사를 하러 온 걸 아는 모양이었다. 아니면 자기가 곧 간다고 인사를 하는 거였든지. 그러고 나서 몽이는 다시 힘들어했다. 아예 약도 안 받아먹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것처럼 헐떡거리며 외마디 신음을 냈다. 몽아, 너무 아파서 가고 싶은데 미안해서 우리랑 있고 싶어서 억지로 참고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. 엄마는 너 음식 만들고 주사기로 먹이고 약 먹이고 잠 못 자는 거 정도는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아. 너를 보내줄까 했던 건 네가 너무 아파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런 것뿐이야. 근데 네 의지가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절대로 억지로 널 보내진 않을 거야.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줘. 가야 될 때가 오면 그냥 자다가 안 아프게 떠나줘. 그때까진 엄마가 더 열심히 돌봐줄게. 사랑한다 내 아들. 풍뎅은 몽이에게 가서 진심을 전했다. 다음 날 몽이를 몽이 이모한테 맡기고 일하러 나갔는데 몽이 이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.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달려갔다. 제발 몽아, 제발 기다려. 엄마 없을 때 가면 안 돼. 급히 서둘러 집에 가는 동안 풍뎅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다. 집으로 가는 3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일 수가 없었다.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몽이의 상태를 물었다. 풍뎅이 집에 도착하니 몽이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. 겨우 일으켜서 물을 좀 먹였더니 안정이 됐다. 좀 진정하나 싶더니 밤에는 호흡이 가빠서 고개를 들었다가 또 의식을 놓아버리고는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혔다. 그 모습을 보면서 풍뎅이 소리를 지르면서 올 때마다 몽이의 의식이 잠깐씩 돌아왔다. 하지만 풍뎅도 돌프도 몽이 이모도 더 이상은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. 보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. 아프지 않은 곳으로 편하게 숨도 쉴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. 몽이는 자신이 가는 걸 알았는지 마치 인사라도 하듯 마지막 힘을 다해 아빠에게 얼굴을 비볐다. 그리고 나서 몽이는 편한 곳으로 갔다. 너무 빨리. 순식간에 몽이는 하늘나라로 갔다. 착한 녀석은 끝까지 아프다고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참고 또 참다가 떠났다. 안심시키듯 평화로운 얼굴로. 풍뎅은 깨끗하게 보내주고 싶어서 지저분하던 눈곱이랑 코에 들러붙은 털을 물 묻혀서 정성껏 닦아주고 빗질해주고 아가 몸을 실로 오랜만에 천천히 다 쓸어봤다. 너무 아파해서 못 만지게 했던 얼굴과 눈 그리고 배. 혹이 얼굴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었다. 반쯤 뜬 눈을 감겨주고 싶어서 눈에 있던 딱지를 뗐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. 아마 몽이는 그동안 이렇게 울고 싶었었나 보다.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온 몽이는 얼굴뼈가 이마만 겨우 남아있을 정도로 형체도 없이 녹아있었다. 암이 너무 퍼져 뼈가 전부 녹아내린 것이리라. 그 얼굴로 주사기의 음식을 받아먹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. 힘들다는 내색 없이 그날 아침에도 풍뎅이 갈아준 오리고기, 닭고기, 소고기를 3주사기쯤 먹고 물 조금 먹고 먼 길을 떠났다. 몽아,
미안해, 웅아. 정말 미안해. 먼저 보내서 미안하고 수술시켜서 전이가 빨라지게 해서 아픔만 주고 보내서 정말 미안해.